네, 안녕하세요. 브라이 칼리지 플래닝의 엘리팝입니다. 네, 오늘은 CSS 프로파일,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 프로파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 하나하나 다 오픈해서 고오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제 동영상 참조하셔서 같이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팝사라는 파이낸셜 에이드 폼은 작년까지는 매년 10월 1일에 오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고요. 12월 중에 오픈될 예정이라고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간소화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팝사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CSS는 이미 오픈되었습니다. 이 탑 400여 개 엘리트 스쿨에서 요구한다는 이 파이낸셜 에이드 폼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결정이 되었다면 서두르셔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저와 같이 CSS 작성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S는 칼리지 보드 웹페이지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밑으로 쭉 가시면 하단에 그쵸? 제가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CSS 프로파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처럼 이렇게 보라색 화면이 뜨죠. 그러면 Sign in to for 2024 Spring 2025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Getting Started Continue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그리고 preferred name이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기입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Save and Continue. 그 다음에 폰 넘버와 이메일 넣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생년월일, 결혼 유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permanent residency가 어디인지 스테이트 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섹션은 학생의 시리즌십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체크하시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학생의 스테터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학생에게 부양가족이 있는지 결혼해서 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질문은 yes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군대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사는 지역에 주 법원에 의해서 그 학생은 마이너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yes라고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홈리스인지 아니면 앞으로 홈리스가 될 예정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폴스터 케어에서 지내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퍼머넌트 어드레스 기재해 주시고요. 역시 소셜 넘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CB fin aid, 아이디가 뭔지 기재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 CSS 프로파일 어카운트를 여셨을 때 이미 이메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CSS 프로파일에 로그인을 하셔서 대시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 부모님에 관해서 인포메이션 기재하시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parent 1, parent 2, first name과 last name 그리고 각각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정보 넣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household verification, 부모님의 지금 결혼 여부, 같이 사는 동거 여부에 관한 건데요. 지금 결혼 상태이신지 아니면 별거 상태인지 이혼 상태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레지던스,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거주 국가는 어디인지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우리 학생의 아카데믹 인포메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2023년, 24년에 몇 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지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이스쿨 인포메이션, 어느 주에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학교가 혹시 사립학교라면 23년, 24년 스칼러십이나 그랜트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를 튜이션으로 페이를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항목은 CSS 코드 작성해서 넣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지원하려는 학교의 CSS 코드를 직접 찾아서 입력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칸에 칼리지 프로그램 네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그 해당 학교의 CSS 코드가 뜨니 그거를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CSS 프로파일 작성 한번 할 때마다 10개 대학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꼭 10개만 지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며칠 안으로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CSS 프로파일이 작성이 됐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신 이후에 며칠 안으로 또 들어가셔가지고 예전 대학들은 다 지우시고 새로운 대학 다시 작성하셔서 입력하시면 그 대학까지도 여러분이 파이낸셜 에이드 폼을 작성해서 넣는 게 되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 넘버, 이메일 어드레스와 스테이트 오브 레지던스, 그리고 마지막 교육 레벨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페어런트 인컴과 에셋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런트 인컴 부분은 2022년 텍스 리턴 파일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폼 1040이죠. 예, 거기에 보시면 하나하나 이제 그걸 체크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페어런트 텍스 리턴 스테터스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미 텍스 리턴을 다 했는지 아직 못하셨는지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US 텍스 리턴이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텍스 리턴이신지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텍스 파일링 스테터스가 두 분이 메리드로 하셨는지 각각 싱글로 하셨는지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항목인 Parent Income 인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인 스케줄 1 역시 2022년 텍스 리턴 폼 1040을 가지고 천천히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항목은 Parent Earning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부모님이 각각 얼마를 받으셨는지 기재를 하시면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이 포함하는 항목은 보시다시피 wages, salary, tip, commission 이 부분들이 있으시면 기재를 하시면 되십니다. W2 폼이라는 그 earning statement에 보시면 나와 있는 숫자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W2가 아니더라도 혹시 뭐 1099 같은 다른 형태의 earning statement를 받으신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재하시면 되세요. earning statement를 발급을 받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인컴을 받으신다 그러면 그건 역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Parent Contribution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의 펜션이나 리타이어먼트 세이빙, 은퇴 플랜이 따로 있으셔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 매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withholding from earning, 페이첵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기재해 주시고요. 또는 직접 페이먼트를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W2 폼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12A부터 12D까지 체크하셔서 기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01k나 403b 같이 untaxed payment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RA, SEP, SEP IRA 또는 Simple IRA 디덕션이 있으셔도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미 다른 섹션에서 기재를 하셨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나 납입을 하는지 그 질문인데요. HSA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인플로이어가 내주시는 금액이 있다던가 아니면 또는 그 인플로이어가 부모님까지도 같이 컨트리뷰션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서 같이 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 모두를 기재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Parent 1040이라는 섹션에서 또 HSA 디덕션이 있는지 물어볼 건데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1040 폼에 나와 있는 스케줄 1 라인 13에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은 Parent Income and Benefit입니다. 2022년에 다음과 같은 베네핏을 받은 게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엘리머니 이 위자료 받으신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성직자거나 또 다른 형태의 프로페셔널 일을 하시기 때문에 housing, food, other living allowance를 받으시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untaxed income,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포함 안 하는지 여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항목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2023년에 기대되는 인컴 베네핏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다른 taxable income이나 untaxed income and benefit 아까 보신 그 항목 있잖아요. 2023년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pect change 부모님의 또 다른 잡이나 실직이나 아니면 은퇴 베네핏 체인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Parent Employment에 관한 섹션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어떤 형태의 Employment에 계신지, 회사에 다니시는지,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지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군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직업은 뭔지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컴 베네핏에서 스킵했던 질문인데요. IRA나 Q 플랜, 401k, 403b 또는 다른 형태의 텍스 디퍼드 플랜이 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소셜 시큐리티 리타이먼트가 있다던가 employer sponsored 플랜, 기타 다른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리타이먼트 플랜의 밸류가 지금 얼마인지도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펜션이나 어뉴어티 또는 다른 IRA, Roth IRA, KIO, SEP, 401A, 401K, 403B, 408, 457, 401C 이러한 항목이 있으시고 밸류가 있다면 여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하우징 인포메이션 적으시는 섹션입니다. 부모님과 학생의 퍼머넌트 어드레스가 같은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집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현재 사시는 집이 온 홈인지 자가이신지 렌트 홈인지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몇 년에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구입 당시의 가격은 어떤지 현재 마켓 밸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총 갖고 있는 집 모든 집의 모기지가 얼마인지 합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프라이머리 하우스의 모기지만 적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monthly payment, 하우스에 관한 monthly payment가 얼마인지 적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는 escrow payment는 기재하지 마시고 principal과 interest만 합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디펜던트 서머리를 기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팝사나 CSS를 작성하는 시니어 학생 이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반 이상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면 그게 디펜던트가 되고요. 그 디펜던트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first name, last name, 생년월일, 그리고 지금 학생과의 관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몇 학년인지, 또 24년에서 25년에는 몇 학년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네, 우리 다른 디펜던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 이름은 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이 금액에는 튜이션뿐 아니라 fee, book, supply, housing, meal plan까지를 다 포함한 코스트를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스칼라십이나 그랜트, 기프트 에이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역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의 부모님이 내신 토탈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스는 얼마인지까지 적으시면 되시고요. 2024년에서 25년까지는 풀타임으로 어텐드 할 건지 그리고 칼리지가 어떤 형태의 칼리지인지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섹션은 차일드 서포트에 관련된 섹션입니다. 2022년에 차일드 서포트 받은 부분이 있는지 또는 차일드 서포트를 낸 게 있다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페어런트 익스펜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3년에 헬스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 메디컬 익스펜스나 덴탈 익스펜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22년, 23년에 토탈 인컴의 3%보다 많을 경우에만 yes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2년 칼리지 론 받으신 거 갚은 부분이 있다면 또는 2023년 칼리지 론 받은 거에 대해서 갚은 부분이 있다면 엘리몬이 위자료 나간 게 있다고 하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섹션은 Parent Asset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현재 가치로 잘 책정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캐시, 세이빙, 체킹 어카운트, 디파짓 어카운트에 금액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인베스트먼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에셋으로 분류가 됩니다. 529 플랜, 스탁이나 스탁 옵션, 반드, 세이빙 반드,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 펀드, CD, non-retirement annuity, 트러스트 펀드 이것들이 있다면 합산하셔서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나 부모님이 홈, 비즈니스 팜, 리얼 에스테이트, 다른 리타이먼트 플랜이 있다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지만 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 이름으로 된 부분은 리포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ample, checking account owned by the student's sibling 이것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프라이머리 하우스 이외에 다른 other real estate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적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이름으로 각각 몇 개의 비즈니스가 있는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으실 건데요. name of the business, address, 그리고 type of business, sole proprietor인지, 파트너십인지, 코퍼레이션인지 적으시면 되시고요. 프라이머리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뭔지 그리고 누가 소유주인지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시작일은 언제인지 이 비즈니스 오너십을 또 다른 패밀리 멤버가 갖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스튜던트 인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수입이 있다면 또는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스튜던트 텍스 리턴 스테터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수입이 있다면 텍스 리턴을 했는지 아니면 텍스 리턴을 할 건지 아니면 텍스 리턴을 할 필요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스튜던트 난 파일러 2022년에 W2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웨이지 스테이트먼트를 받았다면 거기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외에 어디셔널 스튜던트 인컴이 있다면 역시 디스클로저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taxable financial aid, 텍스를 내야 하는 financial aid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그랜트와 스칼러십 말하겠죠. 그랜트와 스칼러십과 같은 파이낸셜 에이드 텍스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재해 주시고요.
untaxed student income. 네, 수입이 있는데 텍스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 있다면 역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힌트에 보시다시피 only include income that has not been reported elsewhere on this application.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동안 이미 다른 섹션에서 untaxed income이라고 기재를 하셨다면 이 항목에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Student Expected Income and Benefit 부분입니다. 네, Summer 2024, School Year 2024 to 2025 각각 expected earning은 얼마인지, expected other taxed income은 얼마라고 예상하는지, expected total untaxed income은 얼마인지 예상하는 금액이 있다면 각각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tudent Resources, 네, 2024년, 25년 아카데믹 이어에 부모님이 내주실 거라고 예상하는 educational expense를 여기 기재하시면 되시는데요. 그 educational expense는 tuition and fees, books and supplies, room and board, transportation and personal expense까지를 다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do not include amounts that they plan to borrow. 네, 빌릴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있다던가 또는 do not include amounts from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 parents. 부모님 이외의 패밀리 멤버가 대주시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The scholarship grant from sources other than the college or universities to which they are applying. 네,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로부터 스칼러십이나 그랜트가 있다면 그 소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여기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Do not report federal or state government grants such as the Pell Grant. 네, Pell Grant와 같은 우리 페더럴 또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받으시는 그랜트는 포함하지 않으시고요. Only include money the student has not yet received if you are certain the student will receive the award. 아직 손에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포함시키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뒤쪽으로 가시면 스페셜 서컴스텐스에 관해서 리스트를 해야 하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서컴스텐스는 리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mployer의 그 부모님의 고용주나 본인의 고용주에게서 튜이션 베네핏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항목에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elatives other than their parents, 부모님 이외의 친척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던가 아니면 college pay를 위해서 다른 소스가 있다면, 펀딩 소스가 있다면 여기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섹션은 스튜던트 에셋 섹션입니다. 학생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페어런트 에셋 섹션에서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잘 계산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인베스먼트가 있는지, 트러스트가 있는지, 캐시나 세이빙, 체킹 어카운트, 디파짓 어카운트는 각각 얼마씩 있는지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리타이먼트 에셋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서컴스텐시즈라고 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잘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다 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리뷰 페이지가 나옵니다. 항목마다 체크하셔가지고 그동안 맞게 잘 작성하셨는지 보시고 서밋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CSS 작성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CSS는 팝스에 비해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도 많고요, 질문도 많고요, 까다롭고요.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답변 잘 하셔야 하시고요.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2월에 열린다는 팝사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요구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폼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각 해당 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폼을 요구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나가는 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을 마치시면 미싱된 폼이 있는지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미싱된 폼이 있다면 CSS 프로파일 웹페이지에 다시 로그인 하셔서 어태치 하시던가 아니면 그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셔서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이트 칼리지 플래닝의 엘리 파크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CSS와 팝사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